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최근에 미중 무역 마찰 및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서 환율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제2의 IMF 사태 같은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제가 팩트에 근거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일종의 책임감을 느껴서 본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쪽의 고지사항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환율에 관하여 얘기할 때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거시경제 지표는 경상수지와 외환보유고 및 대외 채권 채무입니다. 그 지표들을 기준으로 과거 달러화가 폭등하였던 97년 IMF 사태 때와 2008년 금융위기 시절을 현재와 비교했습니다. 모든 지표 기준으로 97년과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좋아졌고 2008년과 비교하여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경상수지 기준으로 97년에는 적자가 GDP의 3%에 이르렀으나 2008년에는 흑자가 GDP의 1%로 올라섰고 최근에는 GDP의 4%까지 이르렀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절대액도 220억 달러에서 2,580억 달러, 4,050억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단기 대외 채무액과 비교해 보아도 97년에는 520억 달러 부족한 금액이었는데 2008년에는 790억 달러, 현재는 2,760억 달러 초과 상태입니다. 최근에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우려되는 거시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적어도 국제수지 및 대외 채권 채무 계정에서는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제2의 IMF 사태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8년 금융위기 시처럼 단기적인 달러화 폭등의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본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에 경상수지 흑자 상태였고 외환 보유고도 풍부한 상태였는데 왜 환율이 폭등했을까요? 등락은 있지만 한국 주식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투자 금액이 400조 원에서 500조 원 사이가 됩니다. 이 금액은 유출입이 자유로워서 한국 주식이 매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데 2008년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가 폭등하였습니다. 금융위기 전 몇 년간 경상수지 흑자가 2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사이 규모였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347억 달러가 한국 증권을 매도하고 빠져나가면서 달러화가 폭등하였습니다. 현재는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5천억 달러 정도 되어버렸고 또 채권시장에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와 있으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 겁니다. 이제는 원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수출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의 한국 증권 투자 금액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달러화의 단기적인 변동은 경상수지 같은 거시 변수보다 외국인의 한국 증권 투자 금액의 유출입에 더 영향을 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미중 마찰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불확실성을 투자가들이 얼마나 크게 인식하느냐인데 글로벌한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의 변동성이 금융위기 시와 비교해보면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둘째는 미중 마찰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힘을 알고 있기에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크기도 작고 단기간에 임팩트를 주기보다는 고질병처럼 만성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불확실성의 영향은 약해집니다. 즉 외국인의 불확실성 하에서 생기는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와 위험자산인 한국 주식 매도라는 현상이 약하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또한 한국 주식은 PBR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이르러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웬만한 위기가 아니면 대량 매도의 유인을 못 느낍니다. 2008년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팔기 전 5월에 시장 PBR이 2.44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시장 PBR이 1.21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중 마찰은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 상황 및 글로벌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리스크 크기와 성격을 고려하건대 원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크게 올릴 이유는 되지 않겠으나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호황을 즐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달러화 인덱스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딱히 달러 값이 떨어질 요인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일본의 경제 보복은 원화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본계 은행의 예나 대출 환수입니다. 자료마다 규모가 다르게 나와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규모는 10조 원 초반대에서 60조 원 후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전부가 단기 대출도 아닐 것이고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 및 외환 보유고 등을 감안할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몇몇 유튜버들이 97년 외환 위기 시절 일본계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사태가 촉발되었다는 사실과 이번에 일본계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연결 지으면서 현재가 97년의 데자뷰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 주장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97년은 펀더멘탈이 최악의 상황에서 일본계 은행의 자금 회수가 글로벌 투자가들의 한국 펀더멘탈을 다시 쳐다보게 된 계기가 된 것일 뿐이고 지금은 적어도 국제 수지나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는 펀더멘탈이 튼튼해서 만약 일본계 은행이 자금을 회수해도 이는 정치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우리 기업의 신용도에는 영향을 못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삭제 같은 요인들이 더 우려가 됩니다. 그 영향이 얼마가 될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로 인하여 기업들이 생산 에러로 실적이 나빠지고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외국인 매도가 원화가치 하락을 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원화표시 자산의 매력도를 떨어뜨려 다시 외국인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국 주식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400조 원에서 500조 원에 육박하므로 이 중 5%만 매물이 나와도 단기간에 200억 달러 이상의 달러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미중 마찰의 원화 가치의 영향은 작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의 경제 보복 리스크는 금융 부문보다는 실물 부문에서의 보복이 실물 경제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고 다시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 고리의 틀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더 우려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도 단기적인 달러화의 급등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경상수지 및 외환 보유고 수준을 고려하건대 그 양상이 IMF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거의 가능성이 없고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달러화의 단기 급등 후 위기 이전보다 원화가 한 단계 절하되어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전에 달러가 90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유지되다가 금융위기 때 1500원을 상회한 이후에 몇 년 동안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원화 가치의 급락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금융위기에서 배운 교훈은 경상수지 흑자와 많은 외환보유고가 달러화 급등을 막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 위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런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고 외부 충격에 잘 견디는 구조가 되어서 외부 충격에도 기업 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